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전미 최고의 스포츠 축제 슈퍼볼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슈퍼볼 자체가 워낙 큰 이벤트긴 하지만 올해는 이 남자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슈퍼볼인데요. NFL의 고트, 톰 브레이디죠.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이번 정규 시즌도 14승 2패로 리그 최고의 성적을 낸 캔자스시티 칩스가 슈퍼볼에 진출한 건 많이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템파베이 벅스가 슈퍼볼에 진출하면서 이번 슈퍼볼은 경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5회 슈퍼볼을 앞두고 간단한 슈퍼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 시즌 슈퍼볼에서는 AFC 우승팀 캔자스시티 칩스와 NFC 우승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정규 시즌 성적은 앞서 언급했듯 칩스는 14승 2패로 디비전 1위이자 전체 1위, 벅스는 11승 5패로 뉴올리언즈 세인츠에 이어 디비전 2위였습니다. 칩스는 지난 시즌 슈퍼볼 우승팀으로 2004-2005 시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이후 최초로 슈퍼볼 백투백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고, 벅스는 지난 시즌 7승 9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팀이지만 2020 시즌을 앞두고 톰 브레이디와 랍 그론코스키를 동시에 영입하면서 이슈가 된 팀이었죠. 이번 슈퍼볼은 템파베이의 홈구장인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역사상 슈퍼볼 진출팀의 홈구장에서 슈퍼볼이 치러지는 건 처음입니다. 원래 이번 슈퍼볼의 개최지는 2016년 5월 투표로 LA 램즈의 홈구장인 소파이 스타디움으로 결정되었었는데요. 2016년 겨울에 남가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소파이 스타디움 건설이 연기되었고, 그와 함께 개장이 미뤄지는 바람에 개장 첫 시즌엔 슈퍼볼 개최를 할 수 없다는 NFL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투표 당시 다른 후보지였던 템파베이가 이번 슈퍼볼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LA의 소파이 스타디움은 56회 슈퍼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템파베이 팬들에게 2020년은 매우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되었는데요. NHL의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스탠리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메이저리그의 템파베이 레이스도 월드시리즈에 진출해 준우승, 그리고 템파베이는 아니지만 같은 플로리다주 남쪽의 마이애미 히트가 NBA 파이널에 진출해서 준우승을 했고, NFL의 벅스는 미국 최고의 축제인 슈퍼볼에 진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만약 벅스가 역사상 최초로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슈퍼볼에서 승리하고 빈스 롬바디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된다면 2020년 템파베이 스포츠의 영광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슈퍼볼이 큰 화제를 낳고 있는 이유는 두 쿼터백 때문인데요. NFL의 고트 톰 브레이디와 미래의 고트급 제목이라고 평가받는 젊은 패트릭 마홈스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브레이디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슈퍼볼 9회 진출, 6회 우승에 슈퍼볼 MVP 4회 수상이라는 전인 미답의 커리어를 쌓았고, 패츠에서 그냥 은퇴했어도 이미 대다수의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받는 커리어를 만들어둔 상태였습니다. 브레이디의 압도적인 커리어에도 역대급 명장인 빌 벨리칙 시스템하에서 뛴 쿼터백이라 감독발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붙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른 컨퍼런스에 프롭 진출도 못했던 팀으로 옮겨서 이적하자마자 슈퍼볼에 진출하며 슈퍼볼 10회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NFL 역사를 통틀어서 10회 진출한 선수는 고사하고 슈퍼볼에 10번 나간 팀조차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패츠의 11번 슈퍼볼 진출 중 9번은 브레이디가 해냈죠. 패트릭 마홈스는 2017 시즌에 데뷔했지만 시즌 막판 단 한 경기에 출전했고, 사실상 2018년에 데뷔한 젊은 쿼터백인데요. 데뷔하자마자 2018년 MVP를 받았고, 다음 시즌엔 팀을 슈퍼볼 우승으로 이끌면서 동시에 슈퍼볼 MVP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인 이번 시즌에는 백투백 우승에 도전하고 있죠. 톰 브레이디가 만 43세가 되며 전성기만은 못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드류 브리스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으며, 캠 뉴튼이 부상으로 기량을 잃어버린 현 시점에서 시애틀 시옥스의 러셀 윌슨, 그린베이 패커스의 애런 로저스와 더불어 현역 최고의 쿼터백들 중 하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젊고 성장세가 가파른 선수입니다. 아직 만 25세밖에 안 된 어린 선수가 미래의 고트급 잠재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브레이디와 마홈스는 무려 18살 차이가 나는데요.
브레이디가 첫 슈퍼볼 우승을 했던 2002년 2월, 마홈스는 만 6세의 어린이였고, 브레이디가 백투백 슈퍼볼 우승과 함께 통산 세 번째 우승을 하던 2005년 2월에 9살의 마홈스가 신문에 슈퍼볼 예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홈스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35대 28 승리를 예상했지만 해당 경기는 24대 21로 패츠가 승리했는데요. 그 경기를 패배한 이글스의 감독이었던 앤디 리드는 현재 마홈스가 속해 있는 칩스의 감독입니다. 이 두 선수가 슈퍼볼에서 맞붙게 되면서 역대 최고의 선수인 브레이디가 7번째 슈퍼볼 우승으로 자신의 전설의 한 페이지를 추가하게 될지, 아니면 초신성 마홈스가 브레이디를 꺾고 왕관을 물려받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현재까지 4번 맞대결을 벌였는데요. 브레이디가 패츠 시절에 3번 붙어서 2승 1패를 거뒀고, 벅스로 이적한 이번 시즌에 벌어진 대결에서는 마홈스의 칩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승 2패를 나누어 가졌고 그 4경기 모두 한 포지션 내의 점수차로 승부가 갈렸을 만큼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에서는 리그에서 한 손에 꼽을 만큼 뛰어납니다. 벅스는 정규 시즌 평균 득점 2위, 칩스는 5위를 기록했죠. 특히 엘리트 쿼터백을 보유한 팀들답게 패싱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두 팀이 패싱 야드 전체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칩스의 경우 이번 시즌 NFL에서 유일하게 평균 300야드 이상을 패싱으로 따는 팀이었습니다. 반면 두 팀 다 러싱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칩스는 평균 113야드로 중하위권 지표를 기록했고 벅스는 98야드로 아예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비력 또한 평균적으로는 두 팀이 비슷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실점에서 벅스는 9위, 칩스는 10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칩스는 패싱 수비에서 중상위권의 지표를 기록하고 러싱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낸 반면 벅스는 리그 최고의 러싱 수비 지표를 기록했지만 패싱 수비에서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두 팀 모두 패싱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당장 쿼터백이 더 젊고 기량이 물올라 있으며 패싱 수비를 담당하는 세컨더리가 더 강력한 칩스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벅스의 어린 세컨더리들이 꾸준하게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복이 커서 어떤 경기에서는 300야드 이상을 내주며 털리다가도 어떤 경기에서는 뛰어난 수비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벅스의 수비가 어떻게 준비해 나오는가가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단적으로 이번 시즌에 두 팀이 맞붙었을 때 경기 초반부터 칩스의 마홈스와 와이드 리시버 타이릭 킬에게 벅스 수비가 말 그대로 박살나면서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밀렸다가 후반에 브레이디의 분전으로 추격했지만 끝내 패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플레이오프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는 드류 브리스를 상대로 단 134야드밖에 뺏기지 않고 인터셉션을 3개나 해내면서 팀 승리에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이나 경기 배당을 보면 현재로선 칩스의 승리 예상이 더 지배적이고 벅스가 언더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이번 정규 시즌 최강팀, 그리고 현역 최고의 쿼터백 마홈스를 보유한 칩스가 예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마홈스가 브레이디에게 자신의 시대를 선포하게 될지, 아니면 역대 최고의 쿼터백이자 NFL의 고트라고 평가받는 탐 브레이디가 예상을 뒤엎고 7번째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게 될지 정말 너무 기대되는 슈퍼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